양평고속도로로 김건희 일가가 거기에 갖고 있는 지가가 폭등했다. 예. 최소한 1,000억이에요. 최소한. 예.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해먹은 거는 1,000억에는 충분히 될 거다. 검찰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덮었거든요. 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이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올 초에. 대검찰청 심우정의가 덮었어요. 그리고 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어요. 남부지검장 신흥석이 친윤 중에 친윤. 엊그저께 띠지를 예. 은폐한 놈. 여기서 다시 또 이복현 검감 원장한테 사건을 또 돌려보냈어요. 검찰총장부터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 검사 출신들, 심지어 대통령실 검사 출신들도 옵니다. 김건희가 집사한테 너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조사 한 번만 받아. 그게 검사 출신 또 이시원이에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검사 출신, 권성동이도 검사 출신, 명태균 게이트는 창원지검 정유미 검사장. 거기서 또 덮었잖아요. 전국적인 검찰 조직의 조직범죄가 이 윤석열 김건희 마피아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또 똘마니 짓을 한 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 엑스포 우리 저하고 말도 안 되는 29평가로 우리는 29표, 사우디가 100몇 표 얻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될 정도면은 사실 임박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완전히 보고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엑스포 결정하기 얼마 전에 윤석열이 사우디를 만났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거기에서 또 거래가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세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사우디하고. 네. 또 사우디 뒤에는 또 뭐 미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그 당시 전문가들은 외교관들이나 또 대기업 그때도 뭐 재벌 총수들 데리고 가서 파리에서 술 퍼먹이고 했잖아요. 예. 그 대기업의 이런 거에 관여한 분들은 100% 이거는 따따블로 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지. 보고를 못했을 뿐이지. 또 막 경로하고 욕할까봐. 그러면 윤석열이도 아니 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거를 본인도 바보 아니면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왜 그걸 그냥 끝까지 밀고 갔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해먹으려고 이거는 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가 5천억? 대왕고래 그것도 뭐 포항에서 뭐 석유 난다, 우리가 뭐 산유국 된다, 사우디 된다 이렇게 뻥을 쳤거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게 뭐 50개 생기는 수익이 생긴다. 그런데 어쨌든 그 브라질의 뭐 히딩크 감독 닮은 그 이상한 교수 데리고 와 그 사람한테 한 50억 나가고 아브레우인가 뭐. 네, 예. 한 50억 나가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추를 만약에 들어갔으면 시추공 하나에 1,000억이니까 5개는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5천억 원의 시추 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 국고 손실이다. 국고 손실. 국고 손실죄는 국가의 돈을 횡령 배임한 공무원 기관장한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게 무기징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시추 비용 5천억. 양평고속도로로 김건희 일가가 거기에 갖고 있는 지가가 폭등했다. 예. 이것도 최소한 1,000억이에요. 최소한. 예. 이것도 검사 출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냥 독박 쓰고 덮었잖아요. 사실상. 이 검찰이 개입한 거죠. 원희룡.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것도 지금 금융감독원 검사 출신 이복현이는 올 3월 달, 4월 달에 100억 원 정도가 현금화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 달 전인가 정어리 TV 나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백 선생님이 100억 그게 말이 됩니까? 아저씨? 말이 안 된다는 게 바로 입증이 됐죠.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400 몇십 500억을 찾아냈어요. 그래 다 구속시켰어요 또. 자 이것도 이제 추가로 이 해먹은 거는 1,000억에는 충분히 될 거다. 자, 여기서 또 검찰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거를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이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대검찰청 심우정의가 덮었어요. 그리고 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어요. 남부지검장 신흥석이 친윤 중에 친윤. 엊그저께
띠지를 예. 은폐한 놈. 그놈이죠. 예. 여기서 다시 또 이복현 경감 원장한테 사건을 또 돌려보냈어요.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그 검찰. 신흥석 이 남부지검장 이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만뒀습니까? 예, 그만둬 7월 달에. 근데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잡아와야죠, 이제. 예, 특검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정리를 해보면 대검찰청부터, 검찰총장부터 인천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또 뭐, 금융감독원 검사 출신들, 심지어 대통령실 검사 출신들도 옵니다. 김건희가 집사한테, 너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조사 한 번만 받아. 그게 검사 출신 또 이시원이에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검사 출신, 권성동이도 검사 출신, 부산지검도 또 저기 뭡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창원지검 정유미 검사장 거기서 또 덮었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이 검찰의 이 전국적인 검찰 조직의 조직 범죄가 이 윤석열 김건희 마피아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또 똘마니 짓을 한 거. 이걸 지금 김건희 특검이 친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그 당대표하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된 이후에 검찰청이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도 연장하고 검사들도 더 보강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20조를 해먹은 것 못지않게 예. 이 검찰을 치는 게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 20조 중에 1,000억 넘는 것을 이병철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아래 자잘한 것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네네. 이제 저는 자잘하니까 공흥지구 개발에 800억, 네. 집사게이트에 184억, 네. 또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700억. 이건 뭐죠? 이게 이제 집사게이트 184억만 우리 언론이 주목하는데 이 IMS 모빌리티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한 8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가장 돈을 많이 중간중간에 100억, 200억씩 쏜 데가 산업은행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이게 모피아 게이트다. 오. 산업은행을 움직여서 돈을 쏘게 한다. 이게 진짜배기 실력, 권력이거든요. 그때 윤석열이는 특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럴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은 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모피아다. 모피아를 뒤에서 움직이는 거는 검찰의 최고 권력 아니면 대통령 권력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우한 화백 그림이 20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 네. 명태균이 2억 7천, 네. 관봉권 건진거 1억 6천, 통일교 다이아 샤넬백이 1억. 네. 야, 1억이 이렇게 작게 보이나 여기서? 그렇죠. 권성동 큰 거 한 장, 이게 1억인지 10억인지 네. 모르겠고, 서희건설 다이아 세종이 1억, 네. 명품시계 3,500, 8억 로봇 계약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합하면 20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좀 소름 끼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론 이제 피부상으로 몇 조, 몇 천억 이런 건 그 와닿질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거 아닌가. 지금 정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게 우리들이 지금 우와 몇천만 원짜리 시계 받았다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라네. 1억도 안 되는 것에 지금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맞습니다. 홀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우리가 분노하고 그러면 정작 김건희, 윤석열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너네들 그것만 보고 그렇죠. 있어. 너 개돼지야. 예. 그래 뭐 명품 이름 놓으니까 거기 홀렸냐. 그러니까 정말 네. 이병철 변호사님이 제대로 짚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특검에서 이런 거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인력 이 투입되면 거의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이 보강하는 그 법률 개정안도 지금 이제 곧 통과시킨다 하고 그런데 뭐 마약 사건 이런 거는 현재 특검으로는 좀 어렵고 새로운 특검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또 검찰을 치는 것도 저는 현재 특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기는 좀 이분들도 체력 한계도 있고 지금 당장 지금 특검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기소한 거는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정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덩치 큰 새로운 특검은 마약하고 검찰을 치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먹은 걸 보면 MB한테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 캄보디아에서 빼먹는 거 뭐 또 해외로 지금 뭐 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이런 거 다 수법이 MB 때 다 터졌던 사건들입니다. 예. 그리고 관봉권 이런 것도 MB 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 때 터졌고 예, 제가 MB 때 사건들을 뭐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예. 이거 다 보니까 금방 알죠. 그것들을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그 해보면서 이제 배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해먹는 것은 역시 건설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설, 서희건설도 얘기가 나오고 현대건설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말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또 벌벌 떠는 건설사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 아니고도 재벌그룹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로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일단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거는 제가 일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에 또 이 신용에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그룹의 여러 뭐 대학 동기들이라든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걱정들을 엄청 하거든요. 또 탈탈 틀리는 수가 생긴다. 예. 왜? 윤석열이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 뭐 힘이 좋고 해도 아니 부산 자갈치 시장에 이재용 회장부터 다 와. 그 더러운 집에 들어간 그걸로 찍어가지고 떡볶이 먹어라. 그리고 파리에 가서 또 술 퍼먹이고 오바이트 시키고 그렇게 세계적인 그 굴지의 그 그룹 그 회장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너한테 줬잖아. 이제 저는 딱 보면서 그만큼 줬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딱 받고 이제 그런 게 지금 현대부터 터져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에는 건설 경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도 있고 이제 재난 또 안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건설사들 주가가 다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화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건설 경기가 이 불황기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상 이 건설 경기가 죽은 건 지난 3년 동안 계속 죽어왔어요. 특히나 이제 건설 관련 금융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건 오래됐습니다. 근데 해외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거는 뭐 외생 변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너무 올랐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박살을 내기 시작한 게 3년 전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를 또 무식해서 터뜨려가지고 건설 관련 채권 시장이 완전히 경색됐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을 정상화시키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제 이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이 건설은 대기업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현대건설 이런 데는 해외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사건 터졌다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좀 중소건설사들이 맡는 서민건설 경기와 직결되는 사업들. 그런 쪽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 지원이나 관심을 그런 쪽에 돈이 돌도록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거는 거시 정책이 아니라 미시적인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미시적인 정책을 국토부 전문가들이 많이 금융위하고 투입이 돼가지고 그런 걸 잘 쓰면 이거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생긴다 하는 거를 물론 정말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런 노동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뭐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거의 2주일간 이 대통령이 이 의제에 집중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된다. 더 큰 거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 오랫동안 이 목숨의 문제가 또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계기가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병철 변호사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MBS라고 전국 지표조사 있죠. 네, 네.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7%로 2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진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적인 분석은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그리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네. 조정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변호사님도 그런 식으로 분석하십니까? 단기적인 요인은 뭐 그게 또 저도 주변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주로 좀 합리적 중도다라고 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뭐 제 지인들이 대부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정치 고관여, 즉 이런 분들보다 이 중간에 있는 한 40~50% 이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는 더 건조해 있는 이런 이슈는 1~2주 지나면 없어져요. 예. 계속 조국 윤미향 때문에 지지율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식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이 가장 건조해 있는 이 민심의 불안감 그리고 이제 이 내란을 겪으면서 6월 3일 이재명 정권을 어쨌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는데 그건 중도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경제에 대한 이 기대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건재에는. 예. 그리고 민생.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쿠폰을 이제 그 재정을 투입한다. 그거 다 동의합니다. 합리적인 분들은.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이거예요. 15만 원 이게 푼다. 그래서 소상공인 좀 돌아가고 좋다. 그런데 그걸 마중물이 필요하다 했으니 이거는 마중물이지. 진짜 지하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얘기나 뭐 고윤철 기재부 장관 얘기나 들어보면은 그냥 하나만한 소리. 뭐 AI를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그거 뭐 어느 세월에. 예. 그러니까 마중물 그래서 좋았어. 재정을 투입했어. 30조. 좋아. 그다음에 당장 5년 내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도록 국가를 경영한다. 이게 전혀 없다. 여기에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신뢰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는 막 당하고 정부하고가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많고 그 주식 양도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굉장히 어떤 실력 있는 포로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 유곡을 때렸다. 처음에 대통령실은 우리 그거 몰라. 뭐 마치 달나라 얘기처럼 그러다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내 거야. 이 보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이제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집값이 다시 덜 쓰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출 규제는 한시적인 거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잡으려면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이거는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금을 때리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당장 이제 기자들 또 이 칼럼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집값 잡으려고 세금 때리는 거는 절대로 안 한다 했는데 이거 뭐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게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경제 분야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이 홍보도 저는 굉장히 깔끔하지가 않다. 그 강유정 대변인인가요? 그분은 문화 전문가시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과학적인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게 탁탁 이렇게 되는데 막 헤매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거를 좀 당황해하고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데에 대변인이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부대변인이 한다든가 뭐 그런 것. 왜냐하면 정부의 이 홍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걱정이고 국제경제, 이 중도층,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경제 전문가들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트럼프와의 이 관세 협정, 이 과연 정부가 말한 게 이게 맞아? 이제는 언론도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 그리고 구두로 했는데 그리고 백악관의 공식적 입장은 3,500억 불 한국 돈으로 450조인데 그건 그냥 현금으로 우리한테 갖다 바쳐. 그리고 그걸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그걸 어디에 쓸 거냐 물었더니 그거는 미국 정부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그중에 그 돈을 뭐 또 반도체에 투자를 할지 뭘 할지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90%는 미국이 먹는다. 한 10% 정도 한국에 줄게. 그러면 그냥 돈 뺏어가는 겁니다. 3,500억 불이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불이니까요. 4,000억 불 중에 달러로 갖고 있는 거는 한 500억 불이고 나머지 3,500억 불이 미 재무선 국채거든요. 이 미 재무선 국채라는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빌린 돈이잖아요. 결국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청산하고 이거를 털어내야 된다는 게 그 가장 경제 핵심 전략가인 미란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3,500억 불 우리 국채를 그냥 퉁치자 없애버리자 이러면 우리는 바로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또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다시 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님, 저는 너무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바로 올렸는데 어제 정책실장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정,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끝냈으니 그것은 정상 간에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를 문서화시키고 공식화시킨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는 미국에 갖다 주는 돈은 그중에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뭐 재투자다. 그럼 재투자가 뭐야? 이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한국이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답해보라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현금을 들고 와야 돼. 그럼 막 장기적으로 나눠서 해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국민들은 이제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정상회담인데 그 말은 하지 말자. 시끄러워지니까 미국도 뭔가 그런 꽁꽁이 속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나 경제를 진짜 한 방에 작사를 낼 수 있는 너무 초대형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게 이걸 정부가 국민들한테 소상히 보고하지 않고 만약에 숨긴다? 이거 터지면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그거 못지않은 저항이 생길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 정부가 오늘 저는 겁나요. 변호사님 하신 말씀 참 귀담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대연가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예언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9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없애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네네. 밝혔거든요. 처리될 것 같습니까? 그럼 100%. 100%. 네. 이미 여론은 검찰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번 관봉권 떼지가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없애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신흥석이 남부지검장 너무 고마워요.
건지는 오늘 구속영장 아예 뭐 심사 안 받겠다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본인 죄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도 무슨 뭐 계산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 양반은 아마 지금 특검하고 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나 어차피 들어간다.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좀 끝내달라. 뭘 어떻게 끝나요? 본인이 그러면은 협조를 하겠다라고 봐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다이아하고 뭐 샤넬 뭐 백 이런 거 지금 뭐 소재도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내가 다 그냥 불게. 예, 그런데 나는 좀 요 정도로 살려줘. 나머지는 그냥 좀 없는 걸로 해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예, 그 사람은 예. 정말로 영악한 사람이고 그런 것 같아요. 달고 달은 그런 것 사람이잖아요. 같아요. 정치판에서도 달고 달았고 점쟁이 하면서도 달고 달았고. 그다음 예언 김건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라는 게 어떤 지금 뭐 김건희가 저런 식으로 막 심평 통해서 뭐 몸이 빼밖에 안 남았는 여전히 뭐 이러면서 뭐 보석도 지금 앞으로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다 윤석열한테 넘기고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는데 네. 윤석열은 빼박으로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죠. 무기징역이니까 김건희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김건희도 저는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한 40년 정도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나온 거는 그야말로 일부입니다. 한 뭐 전체 중에서 한 30%? 16개 혐의지만 사실은 뭐 16개보다 뭐 새로운 게 너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예. 또 뭐 명품 시계 뭐 등등등등. 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거는 잘 알죠. 예. 김건희는 윤석열보다 훨씬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계속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나는 굶을 거예요. 나는 죽을 거예요.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구치소보다는 병원이 낫거든요. 이쪽으로 간다. 네.